안녕하세요. 저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까지가 저희 단체 이름이고요. 발바닥까지만 나와가지고 김정아입니다. 저는 제목을 서울시 탈세정책 10년에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두 연구를 한꺼번에 이렇게 좀 토론하려니까 시간이 짧은데 게다가 더 짧게 주셔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두 연구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탈시설정책 10년이 서울시가 제일 대한민국 사회에서 길게 왔는데 그 첫 시초가 마로니 8인의 그 노숙투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그 역사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당사자의 투쟁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서울시 탈시설정책 10년이 됐는데 그 정책을 평가하거나 토론하는 자리가 저를 안 불러주셔서 그런지 없어가지고 제가 먼저는 10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먼저 짚고 그 다음에 두 연구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사실 5페이지 자료집에 제가 첫째, 둘째, 셋째는 칭찬이에요. 잘했다. 그래서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부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립생활주택 입주자가 굉장히 불안하죠. 그 다음 주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임대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자립생활주택 안에서 정체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지원에 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제공돼야 서울시 정책들이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소위 사후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복지관이나 IL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공식적 사후지원입니다. 용어도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된 지원 서비스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 시설화 방지를 위해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 너무나도 필요하죠. 제가 이제 있는 시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시설화를 막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부양자의 고령, 질병, 사망 등에 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지원 체계가 가동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인기 발달 장애인들이 이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렇게 좀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거주 시설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라고 서울시 2차 계획에는 되어 있지만 거주 시설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가 저도 법인 대표이사인데 어렵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또 거주시설의 입장에 따라서 개인별 지원계획 수준이 막 달라져요. 삶이 좌지우지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부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발달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든지 해가지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밖에서 민주노총에서 피켓팅 시위도 하셨는데 노동자들이 탈세 정책으로 구조조정된 문제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들이 사실은 100% 국고보조금으로 된다는 것 아까 50억 얘기도 하시고 저희 법인도 마찬가지지만은 공공기관과 같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인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공공기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평가 시스템부터 인사 관리까지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김현승 박사님 연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도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정책의 주인공인 장애인에 대한 얘기는 없고 주변인들의 얘기만 있다.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본 저의 첫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왜 변환을 얘기하고 왜 탈선을 얘기하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그냥 소규모 가정형 주택으로 이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애인들이 스스로 주택의 점유권도 갖고 룸메이트 선택권도 갖고 서비스에도 선택권도 갖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정 지원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지금 민간법인에 위존되어 있고 민간법인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이 구조도 바꿔야 하는 이 총체적 문제를 이 탈설 정책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같이 소화해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에는 사실 거주시설, 기존에 운영하던 거주시설한테 재정 유지, 권한 유지, 사업권 유지, 명예 유지 이런 걸 하는 방법만 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탈설 정책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보면서 종합적인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연구를 이제 오다받는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제 이 연구 범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연구가 요 중심으로 가셨겠지만은 저는 이제 변환을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목표 의식을 좀 굉장히 분명히 해야지 이게 진짜 아까 옆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그룹홈 내지는 기존 거주시설 쪽에서 한 20년 전부터 소규모화 얘기 계속 하셨는데 그 소규모화 되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49페이지 보겠습니다. 노동자 문제도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런 직구는 뭐 갈 곳이 없고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 외국의 정책들을 보면은 지금 서울시도 사회서비스원 이제 오픈했잖아요. 사회서비스원이 이 노동자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재교육해서 지역사회를 기반한 주거서비스로 갈 분은 글로 가고 아니면 사회복지 유관기관들로 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일단 고용을 책임져 줘야 시설 변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사실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요 법인도 아니고 시설 원장도 아니에요. 우리 월급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국고보조금. 진짜 사장은 정부거든요. 그래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에서 소규모 그룹홈에 대한 내용이 좀 빠졌는데 앞으로는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변환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이제 대형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기반 주거 서비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역사회 기반 주거 서비스가 뭔데? 그건 무슨 기준인데, 무슨 기준을 부합하는 곳인데 라고 하는 기준이 먼저 제시되고 기존의 운영사업자가 그 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면 그 사업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기준을 준수할 수 없으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정을 끊어야죠. 그렇게 해서 변화를 유도해야지 우리나라의 현상 중에 가장 문제가 잔금 현상이라고 김현석 교수님 연구에서도 제시가 됐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30인으로 규모 제한했지만 지금 100명 이상 있는 시설 다 있거든요. 그거 왜 제한 못합니까? 제한 못하거든요. 그런 게 잔금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70년대형 그런 기존 시설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다시 또 이런 새로운 무용을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기존 것들을 다 끊어내면서 새 역사를 만들려면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오게 하고 유예기간 주고 못 따라오면은 정리를 해줘야 될 변환이 이 변환 연구가 아니라 하여튼 변환 정책에 담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51페이지에 종단 연구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씁쓸한 생각이 들지만 뭐 궁극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씁쓸한 생각이 드는지는 51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역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면 탈시설 이꼬르 성공하는 삶, 그걸 꼭 증명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가. 요것 때문에 제가 씁쓸한 거예요.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요구예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가 씁쓸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연구를 하는 게 더 잘 지원해서 잘 연착륙하시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그 살아가는데 불안함을 해소하는 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장 잘 연착륙하는 방법인데 자립생활주택도 이용기간이 제한돼서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 돼. 활동지원도 만 65세 이상 지나면 끊긴다고 그래. 수도권 조사 계속해서 계속 부양의무자 재산 얘기하면서 계속 부모가 무슨 연금 갑자기 보험금 받고 이러면 갑자기 끊겨. 이런 사회적 구조가 당사자로 하여금 되게 불안 요소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걸로 마감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할 얘기는요. 52페이지의 끝만다인데요. 서울시 탈세한 지 10년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 또 나올 사람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더 속도를 내지 않으면요. 시설에서 사시다가 그냥 돌아가셔요. 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속도를 내야 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예, 1년 너무 소중하잖아요. 시설에 있는 사람들 그 삶도 다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정말 하고 싶은 말은요. 아끼다 못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1, 2년은 집중적으로 24시간 지원 체계 딱 구성해서 딱 지원한 다음에 그분이 잘 연착륙하시면 그 다음에 서비스 빼면 되거든요. 조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초기에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뭐 줄여 뭐 이러다 보면은 전착륙하기 힘들거든요. 초기에 집중적으로 딱 살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잘 적응하시면 그다음부터 서비스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다시 사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